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사실 여기 있는 주황색이 핵심인데요. 겉으로 읽으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읽으셔도 되고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만성 재발성 질환의 효과적인 플로로 치료. 손상 부위의 염증 반응을 유도해 자가 재생을 촉진하여 약화된 인대와 휘주를 강화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의 척추관절 치료를 할 때 주로 염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염증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데, 인대에다가 염증을 유발을 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염증을 유발해도 되는지 혹시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플로 치료 후의 증상의 호전 추이 그래프인데요. 6주에 걸친 척추 안정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인대가 강해지는 데는 6주나 걸린다. 환자분들이 빨리 안 낫는다고 하실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런지도 이제 오늘 내용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테라피, 프롤로 치료, 증식 치료, 인대 강화 주사, 재생 주사, 왜 별표가 있는지는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같은 말들이고요. 프롤로는 영어에서 프롤리퍼레이션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들이 늘어난다, 증식한다, 성장, 또 형성 그런 것까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사실 넓은 의미로는 새로운 세포들의 증식을 유도함으로써 약해진 인대나 건 등과 같이 조직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모든 치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PRP로 알려져 있는 혈소판 농축 혈장 주사나 줄기세포 치료,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많은 치료들, 콜라겐 주사 같은 것들도 전부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인 좁은 의미의 프롤로 치료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치료들이 아닌 인대나 건의 골 부착부에 소량의 자극 물질을 주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로 치료는 인체 염증 반응, 염증의 치료 과정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인대나 건의 골 부착부에서 콜라겐 구조물들의 비움, 그리고 튼튼해지는 강화를 얻어내서 불 안정성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생역학적으로 개선이 되면 관절 척추를 사용할 때 통증이 감소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프롤로 치료를 주로 허리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어느 해의 정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도 프롤로 치료를 시행받는 환자들의 70%가 요통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의 80%가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을 하게 되고, 적게는 이 중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만성 요통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래쪽에 이제 뼈가 있고요. 위에는 근육이 있고, 가운데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은 인대라고 하고요. 건이 뼈에 부착되어 있는 전골 부착부에는 부착부가 손상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주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프롤로 주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손상이 왜 생기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제 인대와 건 손상 과정인데요. 인대 건은 외력에 의해서도 갑자기 다치면서 생길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임에 의해서 반복적인 근육 인대 과사용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척추 주위 조직은 이런 외력이나 반복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반대되는 작용, 반작용을 가지게 되겠고, 근육이나 인대는 여기에서 이제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 인대, 골 인대 접합부, 건골 접합부에 가해지는 이제 힘이 많아지게 되고, 여기에 급성 손상이나 만성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 병변과 만성 병변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급성 병변은 급성 인대 파열이나 급성 건골 접합부 손상, 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이때는 뚜렷한 염증 세포가 보이는 것, 또 삼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제 염증이 증가했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을 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요. 반면에 만성 병변인 외측 상과염, 아킬레스 건염 이런 질병들은요, 뒤에 염자가 붙어 있어서 염증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염증 세포는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콜라겐 섬유의 연결성이 빽빽하고 치밀한 구조가 소실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 완성형 변화고 이제 맥락이 같은 것이 퇴행성 변화가 되겠고요. 네,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로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미세 외상이나 과도한 반복 동작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손상으로 인대나 건에 외상이 발생하고 여기 이것을 이제 치료하고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조직 치유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반복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불완전한 치유로 인해서 콜라겐 조직이 빽빽하고 치밀함을 잃어버리고 장력이 떨어지는 미성숙한 조직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퇴행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퇴행성이 이미 진행된 조직에 새롭게 빽빽하고 치밀한 콜라겐 조직 생성을 자극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바로 프루루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루 치료의 원리고요. 통증 부위, 퇴행성이 진행된 인대 혹은 건의 골 부착 부에 염증을 유도해서 오히려 급성 염증과 소량 출혈을 발생을 시키면 자연적인 염증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다시 빽빽한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역설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섬유 아세포, 벽돌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생성이 자극이 되고 새로운 프로콜라겐, 벽돌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프로콜라겐이 단단하게 밀집된 콜라겐 구조들이 왕성하게 생성되고 성숙이 되면 인대와 건, 골 부착부가 강화가 됩니다. 그럼 안정성이 증가하고 통증이 개선된다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사를 여러 군데에 하기 때문에 다발성으로 주사를 찌름으로써 소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치유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살펴본 건데요. 정상 조직의 손상 시에 나타나는 상처 치유 과정 3단계입니다. 우리가 손상을 입었을 때도 그렇지만 프루루 치료를 이용해서 급성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켰을 때도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이 손상됐을 때, 조직 손상에 의해서 조직의 기질이 깨졌어요. 기질이 와해됐을 때 몸속에서는 세포가 죽거나 손상을 받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인 염증 반응이 유도되고 조직의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급성 염증기, 그 다음은 이제 육아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조직이 재형성되면서 점차 치밀하고 빽빽해져서 콜라겐이 축적되면 이제 조직이 수복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급성 염증 단계에서는 손상 세포에서 이제 혼자서 그냥 죽지는 않고요. 주변에다가 이제 119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포에서 유리된 물질들이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혈류가 증가하고 혈소판들이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요. 그 혈소판들이 모여서 먼저 급성 염증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소판이 직결돼서 거기에서 성장인자나 2차적인 그 사이토카인, 혈소판이 나 혼자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신호 물질들을 많이 내뿜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망가진 구조물들을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청소부 같은 것들이 다연의 백혈구나 대식세포들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세포나 죽은 세포들을 다 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부서진 부분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치밀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섬유 아세포가 됩니다. 손상 후에 2, 3일 정도가 지나면 육아 조직과 신생 혈관이 만들어지는 그래듈레이션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제 섬유 아세포들이 프로콜라겐 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포함한 기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관도 많이 자라 들어와서 새로운 조직으로의 이제 혈류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2단계 육아 조직은 아직 벽돌이 아주 단단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쉽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손상 후에 수주가 지나면 조직의 재형성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콜라겐의 아형이 변하면서 치밀해지고 단단해지는 리모델링의 단계입니다. 만약 이때 이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미성숙된 콜라겐이 아직 단단해지지 못한 채로 장력을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콜라겐 조직은 조직의 재형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점차 축적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40일 이후에는 콜라겐의 축적되는 그래프가 거의 최대치에 가까워지게 돼서 40일 정도가 지나야지만 이제 인대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루루 치료의 적용 대상인데요. 프루루 치료는 그럼 어떤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나열된 모든 질환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치료들입니다. 네, 다 읽어봐도 급성 증상에 대한 손상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킬레스 건병증, 허리뼈 통증,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테니스 엘보, 퇴행성 허리 디스크 협착증, 네, 급성은 아니에요. 만성 요통, 족저 근막염, 천장관절, 만성 통증 이런 것들이 모두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프로르 치료의 약제와 치료 주기 치료법인데요. 네, 아직까지도 표준화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약제의 종류와 시술 시기, 또 간격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이제 자극을 주는 염증 유발을 하는 물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약제가 들어가야 되는 건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주사 시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국소 마취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덱스트로즈, 포도당이랑 같은 건데요. D 글루코즈를 덱스트로즈라고 합니다. 10% 정도는 사용을 해야 국소적인 염증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농도가 되겠고요. 하지만 25% 이상이 된다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정상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소마취제 성분은 0.5% 이하의 농도가 되도록 이제 덱스트로즈와 섞어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플로로카셋은 메피바케인 2%를 1cc를 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덱스트로즈를 4cc를 따서 5cc를 2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자면 메피바케인은 0.4%, 0.5% 미만이죠. 덱스트로즈, 포도당 농도는 16%가 됩니다. 이게 적당한 농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1회에서 10회, 매주에서 매달의 간격, 또 총 부피도 1cc에서 30cc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프로르 치료의 합병증입니다. 프로르 치료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에 속합니다. 우리가 척추관절 치료에 하는 많은 치료들은 금기사항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요. 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프로르 치료는 네,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에 속하겠고요. 병변 부위의 표면 해부학을 숙지하고 초음파나 시암 등 영상 장비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면 네,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으로 아픈 거, 그리고 이제 거기 부분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